오늘의 군대썰, 속옷 도둑썰, 시계가 와치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때는 한창 폭염이 지속되던 여름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응급실에서 지뢰찾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인가요? 아, 응급대기 운전병이구나. 앰뷸병이군요. 응급대기 운전병이니 당연히 응급실에서 멍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무조건 꿀만 빨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역 때문이었죠. 아마 의무병으로 복무해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매년 여름마다 미쳐 날뛰는 그 일, 바로 방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원래라면 의무병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너 어차피 맨날 놀잖아 라는 행복원의 말 한마디에 제 일이 바뀌었죠. 저는 거의 20kg에 달하는 방역기를 짊어지고 온갖 풀숲을 헤치고 다니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행복원에게 색다른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 트수야, 오늘 고생 많았다. 예, 충성 감사합니다. 그래 내일은 독신 간부 숙소 소독해야 되니까 아침 좀 열애하고 미리 준비해.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이 양반 뭔 소리라는 건가 싶어서 행복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희 부대 독신 간부 숙소는 부대에 가깝긴 했지만 어찌됐든 영해에 있었고 이곳은 의무대에서 관리하는 곳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방역기로 사람 사는 곳을 소독하면 난리가 납니다. 천이란 천은 전부 사가버리고 여기에 쓰는 살충제가 상당히 독성이 강한 편인데 창문 연다고 이 연기가 바로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실내에 잔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음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일하라는 거였죠. 저는 행복원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며 방역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열심히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 방역기 위험해? 그럼 손으로 해. 이 양반은 방역기를 못 쓰니 기존 살충제가 아닌 독성이 약한 살충제를 분무기에 넣고 분무기로 뿌리고 다니면서 살충제를 뿌리고 거지로 닦아하는 방식으로 그 넓은 간부 숙소를 다 소독하라는 거였어요. 당시 저는 힘없는 상병 1호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인원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부탁만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저는 의무대 2등병 2명을 인솔해서 독신간부 숙소로 향했습니다. 간부 숙소는 4층, 한 층에 12개의 방이 있는 구조였죠. 저희는 한 층 한 층 담당하며 세탁실, 공용화장실, 구석구석을 소독했고 간부가 방에 있는 경우 방 안까지 들어가서 벌레가 살기 좋은 장소에 분무기로 북북 살충제를 뿌려대며 열심히 소독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대충 했겠지만 간부들이 자기 방이라고 바로 뒤에 거의 밀착해서 감시하는 통에 속으로 개 오만 쌍욕을 하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4-5시간 정도 지났을까? 마지막 4층을 남긴 시간, 저와 의무병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4층은 바로 여간부 숙소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군은 여자로 안 보인다지만 여자 혼자 쓰는 방 안에 들어가서 방 구석구석을 뒤진다는 건 약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과 설렘은 첫 방문을 여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방 중 가장 더러웠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부대 내에서 애교로 인기가 많은 소위였기에 그 충격은 더했죠. 정말 옷가지가 방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책상은 저건 소각해야 되는 게 낫겠다 싶은 수준으로 썩어버린 수준의 빨랫더미가 쌓여있고 싱크대에 초파리는 와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수준의 설거지가 쌓여있었으며 주방 바닥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 봉투가 쌓여있었습니다. 그 소위는 자기 또래인 병사에게 자신의 치부가 들킨다는 것을 부끄러운 표정으로 방이 조금 더럽지? 라며 머쓱하게 말을 했고 저는 소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의무병 2명에게 다른 방은 소독하라고 말하고 저는 그 소위와 함께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빨래를 전부 세탁실로 가져가서 세탁기 3대에 나눠서 때려넣고 세제를 적정량의 3배를 넣고 세탁시간을 2배로 잡아서 처음 써보는 삶음 기능까지 사용해서 소독을 했고 선탑을 많이 가는 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병이 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이어서 소독약이 든 분무기를 들고 방 구석구석을 소독했고 분무기 뿌리는 수준을 넘어 거의 쏟아붓는 수준으로 약을 뿌렸습니다. 소독이 끝나고 나니 소위가 고맙다고 음료수 한 캔을 줬는데 냉장고 상태를 보니 이거 먹으면 100% 3일 안에 쓰러진다는 촉이 와서 그냥 안 먹고 빨래 끝나면은 무조건 소독기 2번 이상 돌리라는 말을 남기고 진지게 일을 끝난 의무병 2명과 복귀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진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전에 환자가 생겨서 후송 업무를 하고서 행정반으로 복귀 신고를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행정반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총포 담당관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야 투수! 너 어제 뭐 했어? 상병 김투수, 저 어제 독신간부 숙소 소독하고 저녁에 쉬었습니다. 너 어제 땡땡 소위님 방 소독했어?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이었는데 들어와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 지금 땡땡 소위님이 너 고소한다고 난리 났어!
사건은 대충 이랬죠. 소독은 다 끝내고 빨래가 끝난 뒤 그 소위가 빨랫감을 개고 있었는데 자기 속옷 몇 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 소위는 제가 자신의 속옷을 훔쳤다고 생각해서 막사로 찾아와 온갖 깽판을 하고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왜 훔쳐. 전 진짜 그날 개빡세게 청소하고 복귀해서 오만 쌍욕한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전 진짜 억울하다. 필요하다면 나 감금시켜놓고 부대 다 까뒤집어봐라. 어디 숨기지도 않았고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 아무리 내가 성욕이 폭발한 놈이라 그래도 보기만 해도 병 걸릴 것 같은 방에서 나온 거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면서 억울함을 대 토로했고, 총포 담당관은 자기가 어찌할 만한 일이 아니냐 알아서 잘 처리해라 라고서 저를 돌려보냈죠.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고 그 소위는 출근과 동시에 의무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면서 너 그냥 지금 돌려주면 너 그냥 넘어가겠어! 하면서 엄포를 놓았지만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에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서로 투닥투닥대면서 말싸움을 이러다가 결국 그 소위는 분에 못 이겨서 아니 소위님 방이 그 사람 사는 데입니까? 소울입니까? 짝! 제 뺨을 때렸고,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게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내 탓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의무병 막내를 시켜서 간호장교를 불러왔고 저는 간호장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 간호장교 말을 듣고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야 땡땡 소희야, 너 속옷 혹시 땡땡땡이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때는 다시 한창 방청소가 이어지던 바로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 미친 소위의 방에는 빨래와 쓰레기가 구분 없이 나뒹굴고 있었고 저와 소위는 쓰레기 더미 안에서 빨래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속옷 몇 개와 양말같이 크기가 작은 몇 개가 쓰레기 더미에 남아있던 거죠. 덕분에 저와 소위가 쓰레기를 전부 쓸어 담아 봉투에 버리는 과정에서 이 속옷들도 그냥 일반 쓰레기 안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 그냥 대충 쓰레기장에다가 던지고 갔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봉투가 터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안에 있던 쓰레기가 전부 밖에 나왔고 그 와중에 소위의 속옷도 밖에 흘러나와 있었죠. 다행히 이걸 당시에 같이 쓰레기 버리러 나온 간호장교가 보았고 그 속옷이 워낙 좀 야식꾸리한 거라 간호장교가 보자마자 안 것이죠. 소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졌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간호장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장교는 이제 정리됐지? 라는 표정을 하고 응급실로 돌아갔고 코난이야? 소희는 제 눈을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미안하단 말을 연달아하고 있었어. 저는 어이가 없고 뺨을 맞은 게 너무 열받기도 하고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심지어 그 소희는 오만 소리를 다 지르며 난리를 친 바람에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저는 빤스 도둑으로 찍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묻어야 하나 아니면 보고를 해야 되나 이 인간을 조져야 되나 열심히 고민을 했고 결국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싶어서 본 근 대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본 근대장은 본 근대장이 뭐야? 본부 근무대장이구나. 어이가 없어하며 일단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곧 이 내용은 본 근대장을 거쳐 본청으로 보고되었고 순식간에 온 부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위가 저에게 욕을 한 거, 병사들 앞에서 진상 부린 거, 제 뺨 때린 거 전부 인정을 했고 심지어 병사들과 간부들이 증언하는 바람에 그 소위는 순식간에 부대에서 사라졌고 저에게는 3박 4일 포상휴가증 3장이 주어졌으며 행보관은 병력을 함부로 동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 저를 빤스 도둑이라고 부르던 병장 몇 명은 간부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영창으로 사라지는 등 오만 일들이 일어났죠. 이 일이 있은 뒤 이 일을 발설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저 또한 고작 4일 동안 있었던 사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잊고 지냈고 저녁 후에도 기억이 안 나는 수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지난주에 그 소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학교 졸업해서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선배였던 겁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 그 소위와 노가리를 깠는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사건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참고로 소위는 그 일이 있은 뒤 군수과장에게 직접 찾아와서 오만 쌍욕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전출로 일을 넘기게 결정되었고 부대 내 권고 사직급 보직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최후방 사단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올해 초 학교 앞에 카페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고만고만한 흔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냥 재밌었던 일이네요. 아니 고만고만한 흔한 사건이라고 시계가 와치님이 올려주신 미친 빤스도둑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빤스도둑 시계가 와치님 글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빤스 도둑놈 시계가 와치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